오늘의 포커스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도 이관 앵커가 말했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 변동성이 조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지금 비트코인과 계속해서 함께 가격을 바라봐야 될 텐데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증권가에서는 지금 또 시장에서는 무조건 대선까지는 바라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하는 만큼 양축이 지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의견이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추천을 드리고 나서요. 어제 이제 저가 기준으로 7,070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종가가 이제 7,430원에 마감이 됐는데 제가 손절가 7,200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회사는 우선 실적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상반기 실적 너무 좋았고 하반기도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지만 문제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손절가를 최근에 굉장히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을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절가 터치했으니까요. 우선은 손절 대응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일단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한 번에 반등을 노리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7,200원짜리는 뭐 예를 들자면 121선 자리나 51선 자리나 이런 큰 자리들을 굵직한 자리들을 이탈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7,200원짜리 손절가는 유지할 거니까요. 한 번 더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나오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7,2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종목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폴라리스 AI, 포시에스, CQ센, 드림 시큐리티, 아이빔 테크놀로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테마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AI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보안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좀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어제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8.7% 상승을 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공공재난 안전부문 사업 부각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딥페이크 쪽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부 딥페이크 범죄 집중 단속 때문에 이게 포시에스, 그 다음에 CQ센,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이쪽 전부 다 종목들이 다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집중 단속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일전에 N번방 사태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경계심 때문에 아마 빠르게 조금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도했던 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당장에 있어서 이게 법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이슈 자체가 한동안은 조금 시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포시에스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바닥에서 이제서야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5% 올랐거든요. 추가적인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요. 오늘 만약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다면은 차트상으로도 전 저점에 해당하는 자리인 2,7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Q센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건데, CQ센도 어제 움직였어요. 어제 20% 급등하고 나오긴 했지만, 분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자, 막판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슈 받고서 어제 장 초반 급등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줬거든요. 그래서 CQ센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월 달에 고점 자리였었던 자리, 여기 자리가 우선은 1차 저항 자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2,700원대 됩니다. 돌파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면은 약 3,000원의 돌파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사실 특별하게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뭐 정부 쪽 이슈도 있긴 하지만 당장에 있어서 따끈따끈한 테마는 이 딥페이크가 한동안은 계속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은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요. 추세를 보면은 작년 22년도죠. 22년도부터 해서 큰 대형 바닥을 확인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 추세인데 크게 바닥을 또 8월 초에 큰 하락 나고 되돌림 바닥이 나와줬거든요. 이슈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추세의 하단 자리까지는 일시적인 되돌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가 또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한 3,500원대 정도까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큰 하락은 또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반등적 분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차트 분위기상 딥페이크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하락 추세보다는 급등,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시장이 무조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둬야 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한동안은 아마 8월 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던 것처럼 그런 흐름은 나올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괜찮고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두시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한동안은 이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테마단으로 움직일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물론 가장 중요한 섹터 테마성으로 보자면은 딥페이크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거래량이 좀 터졌다고 좀 표현을 하죠. 자,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가 상장하고 나서 조금 힘든 모습이었어요. 지지부진해 주다가 어제부터 해서 거래량이 다시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28% 막아냈는데요. 분봉상으로 좀 보더라도요. 아침 초반부터 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오후장 내내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빠지고 있는 모습에서 조정 주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뭐 큰 상승은 제한적이더라도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는 차트. 나름의 신고가 패턴의 그림을 그려냈기 때문에 한동안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내시경용 지혈제 이슈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같이 묻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ICTK입니다. 자, ICTK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이제 3개월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큰 바닥에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양자 기술 이슈 때문에 예타 통과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었던 그 그림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월요일 날 약조정 나왔다가 어제 다시 20% 가까운 상승 반응을 합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전형적으로 거래가 터져주면서 돌리는 그림이 나와주거든요. 전 이제 고점이라기보다는 횡보했던 자리 자체도 보시면 여기 15,000원 선이에요. 여기 자리가 해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조금씩은 더 움직일 겁니다. 크게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을 서서히 뚫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이 조금 물량상으로 거래가 터졌던 부분 자체가 7월 초에 있긴 해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최근의 거래량과 비교해 보자면은 하염없이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매물벽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ICTK 같은 경우도 공간상으로는 충분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제나 지난주쯤에 매수 대응 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우선은 조금만 더 보자. 적게라도 아무리 안 가더라도 11,000원대 이상 정도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가준다면은 15,000원까지 열려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B소프트 같은 경우도 볼 텐데요. 이 종목도요. 거래가 좀 많이 죽어 있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점은 항상 신규 상장주들은 3개월, 6개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상장은 2월 15일 날 됐고요. 8월 15일을 주점으로 해서
이제 뭐 오버행 이슈에 대한 영향은 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8월 20일 날 상한가 들어갔던 모습이었고요. 좀 빠졌지만은 다시 거래가 붙는 모습으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자, 호가가 좀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시나 전 저점 자리가 이 자리 자체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저항 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까지는 역시나 큰 문제가 없다면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SB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주로서 엮여 있기도 하고요. 뭐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돌려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역시나 최근에 이제 이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바닥에서의 돌려세우는 완성형 차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제 이슈 터지면서 매수 대응하신 분들은 너무 짧게는 보지 마세요.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고 시간 외던 지금 뭐 장중이던 사실 요즘 테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몰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별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ICTK 그리고 이 SP소프트까지 세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 전문가님의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역시나 딥페이크 관련주를 보긴 할 건데요. SP소프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정부에서 AI 생성물이죠. 딥페이크,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워터마크라고 하면은 영상 내에서 이제 연하게 뒷배경으로 보이는 이제 뭐 단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SP소프트 자체 개발한 GBAAS V2.0 버전에 워터마크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게 만약에 그 AI 생성물이다 아니면은 또 자체적으로 또 이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영상을 좀 띄워야 되는. 그래서 우선 국정원으로부터도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빠르게 조금 정책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있어서 이게 법제화되기 전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혹시라도 걱정되는 것은 주변에 자제분들이나 만약에 친구분들이 계신다면은 빠르게 관련된 뭐 텔레그램이나 SNS에 나오셔야겠죠.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이 이슈가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움직인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SP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요. 추세적인 라인에서 이 15,000원짜리부터가 매물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사실 15,000원대 위에서부터 큰 폭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있고 4월에도 있고 6월도 있어요. 물론 상장했을 때의 그림도 있긴 하지만 이때는 조금 무시하셔도 될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공간의 갭을 메꿀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거죠. 자, 바닥에서 돌려서 만약에 올려치게 된다면 1차적으로 걸리는 부분 자체가 또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 전저점 자리. 상장하고 2월달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급락이 보였었던 자리 직전의 흐름, 여기 자리입니다. 언제냐면 7월 24일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긴 했었던 자리. 그러니까 매물적인 소화가 되게 필요한 자리긴 합니다. 그런데 빅페이크 이슈 자체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단 무엇이 문제냐? 코로나 종목들의 차트를 잠깐 보자면 대표적인 종목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 건데요. 급등이 빠르게 나왔지만서도 급락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좋으나 관련주들 다 좋습니다. 좋지만 급등이 멈추고 조금이나마 윗꼬리가 달린다면은 그때는 정말 빠르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전고점 자리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온다. 뭐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4,000원대부터 15,000원 전 저점 자리 되겠고 그 위로도 17,000, 8,000원, 2만원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우선은 전 저점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림 이후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까지 해서 차트는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자 말씀드릴 거고요. 자, 매수가는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9,300원부터 10,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제가 취할 거고요. 움직임 자체가 나온다면은 20% 이상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러프하게 잡았다는 점.
꼭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짧게 잡습니다. 우선은 크게 안 봅니다. 11,000원대 돌파하면서 가는 거 보면서 그 다음 13,000원, 14,000원 가는 그림을 볼 겁니다. 그래서 1차는 11,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4,000원 말씀드릴 거고, 손절가도 조금은 제가 열어두고 잡을 건데요. 8,600원짜리까지 볼 거예요. 8,600원짜리는 8월 26일 날 거의 저점 자리 근처거든요. 이 자리 8,600원 정도 이탈이 나오면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오고 나서 다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시장에 지금 테마가 없습니다. 국내 증시의 대형주들도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도 들어오지도 않고, 네. 정책상으로도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컨트롤한다고 하고 뭔가 만들려고 대책을 하잖아요. 안 구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테마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테마는 한동안에 시장을 장악할 거다. 그래서 관련주 계속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SP소프트고요. 일단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워터마크 표기를 좀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P소프트는 자체 개발한 워터마크 보안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안주 전반적으로 시총이 좀 작습니다. 이 종목 역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11,000원, 2차 목표가로는 1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손절가가 될 것 같습니다. 8,600원, 이 선이 이탈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